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02-5 KBL 서울 삼성 창원 LG 해시태그 홈팀 서울 삼성 12승 24패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131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90-10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9 원정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85-76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24-40, 3점 슛 12-9, 범실 8-13의 결과 캐렘 칸터 23득점과 공격에서 분전했지만 1쿼터 19-34의 런을 허용했고 전반 38-62의 대량 실점을 허용한 경기. 후반 들어 추격을 시도했으나 앤드류 니콜슨이 퇴장당하며 흐름이 끊어졌고 외곽 수비에서도 허점을 노출하며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6승 12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창원 LG 26승 11패 창원 LG는 직전 경기 23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81-6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31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6-65 승리를 기록했다. EASL 일정 1승 5패 성적이며 리그 일정에서는 2연승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42-26, 3점 슛 12-8, 범실 13-9의 결과 칼 타마요와 양홍석의 부상 결장 속에서도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으며 완승을 기록한 경기. 전반 32-33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흐름을 장악했고 후반에도 두 자릿수 점수 차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던 상황. 양준석 16득점은 공격 조율과 득점을 동시에 책임지며 중심 역할을 했고 아셈 마레이 13득점은 골밑에서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였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12승 6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서울 삼성 썬더스가 원정에서 70-83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 4연패, 올 시즌 최근 7연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서울 삼성은 최근 4경기 1승 3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홈에서도 6승 12패로 안정감이 떨어진다. 직전 KCC전에서 전반 대량 실점과 리바운드 열세가 두드러졌고 수비 집중력 기복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창원 LG는 최근 2연승과 5경기 4승 1패로 흐름이 좋다. 타마이와 양홍석 결장 속에서도 압박 수비와 빠른 전개로 주도권을 유지했고 양준석의 조율과 마레이의 골밑 장악력이 안정적이다. 상대전에서도 올 시즌 4연승 포함 최근 7연승으로 상성 우위가 뚜렷하다. 전력 완성도와 흐름을 고려하면 창원 LG 승리가 예상된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창원 LG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 5 2.02-6 네덜란드 FA컵 텔스타고 어헤드 이글스 이 경기는 수비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3-4-3 텔스타와 하프 스페이스를 정교하게 활용하는 4-2-3-19 어헤드 이글스의 상성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텔스타는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미드존과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상대에게 넉넉한 슈팅 각도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윙백이 동시에 전진한 뒤 공을 잃으면 역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커버링 동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중앙 수비수들이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 번 미스가 나면 연쇄적으로 위험 상황이 이어지고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전술을 손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더블 볼란치를 축으로 안정된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수레이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고 린토스트가 이선에서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스미트가 박스 안에서 버티는 역할을 해주면 크로스든 낮은 컵백이든 텔스타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상대로 2번, 3번씩 세컨드 찬스를 이어갈 여지가 크다. 특히 텔스타가 컵대회보다 리그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로테이션 운용이나 집중력 부분에서 경기 내내 강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에너지 세이브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한두 번 빠른 전개로 찬스를 만들 수 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조직의 허점과 체력 문제가 동시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고 어헤드 이글스 입장에서는 상대 수비 뒷공간과 박스 앞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수레이의 침투와 린토스트의 이선 마무리로 득점을 노리는 전형적인 원정 운영을 준비할 수 있는 구도다. 수비적으로도 더블 볼란치가 텔스타의 직선적인 롱볼을 초반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세컨드 상황에서 크게 휘둘리지 않고 다시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컵 대회 특성상 한번 흐름을 잡으면 분위기를 타고 추가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은 고 어헤드 이글스 쪽이 더 앞서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텔스타가 의지만으로 버티기에는 구조적인 수비 문제가 너무 크게 남아있고 고 어헤드 이글스의 침투형 공격 패턴이 그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상성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텔스타가 버티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고 어헤드 이글스가 득점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내며 점수차를 벌려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 관점에서는 텔스타 쪽 반등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불안한 수비 라인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고 어헤드 이글스 쪽 우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텔스타는 3-4-3에서 라인 간 간격 조절에 실패하며 페널티 박스 안쪽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공간이 쉽게 열리는 구조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수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스미트의 포스트 플레이, 린토스트의 이성 가담을 통해 불안한 수비 조직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다. 컵 대회 집중도, 전술 완성도, 수비 조직 안정감까지 모두 고려하면 실점 리스크는 텔스타 쪽으로 훨씬 더 크게 기울어 있는 매치업이다. 수비 조직의 허점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의 상성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텔스타가 버티기보다는 결국 고 어헤드 이글스 공격에 무너질 확률이 더 높은 승부다. 3.02-6 스페인 코파델레이 레알 베티스 AT 마드리드. 이번 코파델레이 맞대결은 점유와 폭을 활용하는 베티스와 하프 스페이스를 콤팩트하게 파고드는 AT 마드리드의 충돌로 정리할 수 있는 경기다. 베티스는 에르난데스와 안토니를 활용해 측면 폭을 넓히고 파블로 포르날스가 하프라인 위에서 패스를 조율하며 점유율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박스 근처에서 수비 전환이 꼬이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특히 포백 앞 공간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AT 마드리드의 4-4-2가 한 줄씩 전진하며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파블로 바리오스가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한 채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AT 마드리드의 핵심 플레이 패턴은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바리오스의 짧은 연계를 통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 뒤 박스 안에서 2대1 원투 패스로 수비 라인을 끊어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은 수비 뒷공간을 향해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벗어나며 뛰어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볼을 끌어주거나 원터치로 방향을 전환해 수비 시선을 반대로 흔든다. 베티스 포백이 이 움직임을 완벽히 추적하지 못하면 박스 안에서는 컷백, 낮은 크로스, 박스 안 슈팅 각이 동시에 열리며 최종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선택지에 쫓기게 된다. 전술적으로도 AT 마드리드는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고 양쪽 사이드 미드필더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앙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컨 라인에서 볼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베티스는 볼을 빼앗긴 뒤 수비 전환에서 뒤로 쫓아가기만 하는 그림이 나오기 쉬워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파울 유도나 세트피스까지 AT 마드리드 쪽으로 누적될 수 있다. 또한 컵 대회 특성상 선제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AT 마드리드가 먼저 한 골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베티스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바리오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계속해서 파고들 개연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박스 부근에서 더 유기적인 움직임과 연계를 보여주느냐의 문제이며 그 부분에서 AT 마드리드가 더 완성된 패턴과 선택지를 보유한 매치업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베티스는 측면과 포르날스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포백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대처에서 흔들리는 약점을 안고 있다. AT 마드리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 파블로 바리오스의 콤팩트한 연계를 통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며 2대1 원투 패스로 포백 간격을 흔드는 패턴이 강점이다. 컵 대회 특성상 선제골 이후 경기 운영의 유리함까지 고려하면 박스 주변 유기적인 연계와 볼 점유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AT 마드리드 쪽 기대값이 더 높다. 하프 스페이스 공략 능력과 박스 주변 연계 완성도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점점 더 흐름을 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4.02-6 코파 이탈리아 아탈란타 BC 유벤투스. 이 경기는 3백과 공격적인 윙백 운용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아탈란타와 포백 더블 볼란치 구조 안에서 중원 압박이 흔들리고 있는 유벤투스가 맞붙는 흐름이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유벤투스의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정확히 겨냥해 에데르송을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시키는 움직임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 에데르송이 이 구역에서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찔러 넣거나 직접 드리블로 파고들면 더블 볼란치 뒤와 포백 앞 공간이 동시에 흔들리며 수비 라인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 퀘텔라에르는 박스 근처에서 살짝 옆뒤 지점으로 포지셔닝을 잡아 슈팅 각도를 만들거나 크루스토비치에게 마지막 패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크루스토비치는 수비수와의 경합을 버티며 중앙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양쪽 윙백은 최대한 높게 올라서 상대의 풀백과 윙어 둘 다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맡는다. 유벤투스는 데이비드와 일디즈를 활용한 역습 한두 번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전제 조건은 중원에서 공을 탈취해야 한다는 점이고, 최근 보여주는 압박 완성도를 고려하면 이 부분에서 불안감이 크다. 중원 압박이 느슨한 흐름이 이어지면 아탈란타가 점유와 압박을 동시에 쥐고 경기 템포를 설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유벤투스는 점점 더 수비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아탈란타는 코너킥마다 팝포스트 침투와 스크린 동작을 섞어 다양한 패턴을 준비해 두고 있어 한번 제대로 연결되는 순간 경기의 균형을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카드가 된다. 반면 유벤투스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구간에서 파울 비율이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코너킥과 프리킥을 추가로 허용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에서 뛰어야 하는 거리와 압박 스프린트 횟수가 누적되면 수비 가담 속도와 태클 타이밍이 동시에 늦어지며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정면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림이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 세트피스 완성도를 쥐고 있는 아탈란타가 중원 압박이 헐거워진 유벤투스를 상대로 어느 타이밍에 득점 포인트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아탈란타는 에데르송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대 케텔라에르의 이선 연결이 맞물리면서 포백 앞 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유벤투스는 중원 압박이 헐거워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체력 소모 이후에는 태클 타이밍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패턴이다. 코너킥마다 팝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아탈란타의 세트피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스코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중원 압박의 밀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 그리고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아탈란타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 5.02-6 프랑스 FA컵 RC 스트라스부르 AS 모나코.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의 불안한 라인 간격과 그 틈을 파고드는 모나코 이선의 창의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스트라스부르는 4-2-3-1에서 더블 볼란치가 전진 압박에 나설 때마다 수비 라인과의 세로 간격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열리는 문제가 거듭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1차 압박만 회피해내면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고, 페널티 박스 앞에서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위험 상황이 만들어진다. 반면 AS 모나코는 골로빈과 아클리오체를 중심으로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을 세밀하게 점유하며 공격을 설계한다. 골로빈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비에레트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묶고, 양쪽 측면은 안쪽 바깥쪽을 동시에 노리며 선택지를 넓힌다. 때문에 스트라스부르가 전진 압박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수비 라인이 뒤에 고정된 상태로 미드필더 라인만 앞에 나가게 되면 모나코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구도의 공격 장면이 펼쳐진다. 또한 모나코는 중원에서의 볼 탈취 이후 전개 속도가 빠르고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섞어 쓰며 상대 수비 블록이 정돈되기 전에 박스 근처까지 접근하는 데 능하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역습 상황에서 디에구 모레이라와 엔시소의 개인 능력으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전개 과정에서의 지원 인원이 늦게 붙어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부족한 장면이 잦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찬스를 잡더라도 마무리 선택지가 제한되고 다시 수비로 전환하는 사이에 체력 소모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AS 모나코는 컵 대회에서도 전술적인 틀을 크게 흔들지 않고 중원과 이선의 조합을 유지한 채 경기 흐름을 관리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몇 분 동안은 원정이라는 점을 의식해 탐색전을 펼칠 수 있지만, 스트라스부르 수비 간격이 한두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골로빈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가 급격히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수비 블록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모나코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자주 프리 터치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 전술적 구조와 이선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모나코가 경기 흐름을 꾸준히 통제하면서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스부르가 단기적인 기세로 한두 번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 수는 있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전술적 상성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모나코 쪽 우세가 더 뚜렷하다. 핵심 포인트. 스트라스부르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길어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박스 앞까지 침투를 허용할 위험이 크다. AS 모나코는 골로빈과 아클리오체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하고 비에레트의 박스 안 존재감을 활용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수 있다.
컵 대회에서도 전술 틀을 유지하는 모나코의 완성도와 수비 간격 관리에 애를 먹는 스트라스부르의 구조적 약점을 고려하면 모나코 쪽 기대값이 더 높다. 그 전술적 상성과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모나코가 차분하게 흐름을 접수할 시나리오에 가깝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